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토크쇼 보제쇼 120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도 어김없습니다. 이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화제입니다. 너무 답답한 게 많으니까요. 주가도 곤두박질 치죠. 국민들이 하지 말라는데도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난리법석이죠.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농객, 대표 농객, 조갑재 TV 조갑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이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선거 끝나고 처음입니다, 그죠? 네, 선거 아마 끝나고 난 직후에 돌아보는 방송이 한 번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표님이 항상 나오면 또 많이들 좋아하시고 또 최근에 대표님이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정치권이 뜨겁고 또 해야 될 말씀 어른이 없다, 원로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뭐 날씨가 더운데 지내시는 데는 뭐 불편함은 없어요? 다행히 괜찮습니다. 예. 자, 아마 저도 잠을 못 이루는데 대표님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것도 국회의장이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연임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연임제는 국민의 선택이다. 헌법에 현직 대통령이 안 된다고 128조 2항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냈습니다. 조갑재 대표님께서는 곧바로 전두환도 단임 약속을 지켰다. 임기를 연장하면 피를 볼 것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려버렸습니다. 이거 국회의장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표님? 저는 그게 말실수가 아니라고 보고요. 아마 원고를 보고 읽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 뒤에 와전되었다 뭐 이런 투의 설명을 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나와가지고 예. 대통령은 연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은 예. 역시 이런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해외 순방 중이지만은 혼자 간 건 아니잖아요. 거의 저 수행 기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나는 헌법에 따라서 연임 같은 거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말이 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이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가 나온 것은 우리 헌정사에 보면은 이 독재화 하는데 항상 임기 연장 개헌이 있었습니다. 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두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 법을 고쳐가지고 계속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4.4.5입 개헌이라고 그러는데 그 의결 정족수도 이상한 뭐 반올림하고 해가지고 그 아주 하여튼 1954년 그러다가 1960년에 대통령 선거 때 이게 부정이 있어가지고 4.19로 연결된 것 아닙니까? 철퇴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대한 대통령이 54년에 개헌을 안 했으면은 임기가 56년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랬으면은 참 노후도 참 편안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두 번만 하도록 돼 있는 제3공화국 헌법을 1969년에 바꿨습니다. 유신개헌입니까? 그 앞이죠. 삼성개헌 가능하도록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했다가 1972년에 유신 선포를 하면서 그것도 상부시해버리고 유신 헌법 체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의 개헌이 정치적으로는 하여튼 군의주의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간 그 쓰라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1981년에 대통령이 된 전두환 대통령이 제5공화국 헌법에 7년 단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거기서 임기가 확실하게 한 번밖에 안 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단임제로 결정되는 데는 오랜 동안의 민주화 투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7년 하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계속 이건 절대로 안 바꾼다. 반드시 내가 청와대를 나온 다음에 뭐 잡혀가든 말든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고는 했는데 예. 그리고 87년쯤 되면은 대격변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직선제를 받잖아요. 예. 그래서 개헌이 이루어지잖아요. 아. 그게 바로 제6공화국 헌법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육공화국입니다. 예. 네. 그 제6공화국 헌법에 현직 대통령이 임기 연장 개헌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효과가 없다는 조항을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128조 2항입니다. 예. 바로 그게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항상 직선제를 요구하고 했던 것의 결정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건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국회의장이 그 법 조문 말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면은 국민들의 결단에 의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그 국민이 어느 국민이냐 이거예요. 예. 국민보다는 헌법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명확한 헌법 규정이 중요하지 애매모호한 국민 그건 완전히 누가 봐도 임기 연장 개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린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전 정치권에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민주당 전당대회에 좀 영향이 없을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갑재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두환도 나도 단임을 했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반발하고 당원들도 뭐 연임? 유시민 작가가 연임 이야기하던데 정말 유시민 작가가 틀린 게 아니었네 맞네 이런 이야기도 할 것 같은데 제가 조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남미 순방을 왜 하나 했더니 그리고 그렇게 빨리 가지 않아도 될 나라인 것 같은데 왜 가지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를 가더라고요. 튀르키예가 에르도안이 장기 집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룰라가 마치 형제 관계 같아 보이는 룰라와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도 또 집권을 했거든요. 약간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뭐 그거하고는 관계없다고 보고요. 저 룰라 대통령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하고 맞서는 세계 몇 안 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룰라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트럼프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전임자가 지금 그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볼소노라는 전임자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였어요. 보르소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떨어졌어요. 예. 낙선하고 나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쳐가지고 쿠데타를 기도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에 가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룰라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는 어떤 동지애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거 연임하고는 저는 직접 관계는 없다고 봅니다. 예. 자,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던 대로 말도 안 된다. 피를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국민 분노가 총걸기를 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 따지고 보면 대표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에도 SNS를 보낼 정도로 국내 뉴스도 그렇습니다. 지금 예. 빠삭하게 챙겨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지금 김용범 주가 하락 때문에 난리가 났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귀국할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이제 내용을 다 알 텐데 그러면 이 내용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럴 때 국민 의심을 잠재워 주려면 나는 헌법에 따라서 연임은 절대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조 대표님 말씀대로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또 자꾸 다른 억측이 생기는 것이고 또 이게
국회의장의 실수라면은 독단적인 실수라면은 이거는 국회의장이 사퇴해야 됩니다. 예. 국회의장은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럼요. 이게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유럽에서는 왕과 의회가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의회가 이기는 거로 영국에서는 결말이 나는데 의회가 이긴다는 말은 헌법을 수호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영국에서는 헌법에 해당하는 게 서기 1215년에 있었던 마그나 카르트 대헌장인데요. 대헌장의 정신을 수호하는 기구가 의회였어요. 예. 그걸 항상 건드리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왕과 의회가 계속 싸우다가 1649년에 찰스 1세를 의회 측이 이 반역죄로 규정을 해가지고 예. 참수형에 처하잖아요. 왕당파 크로멜인가요? 그렇죠. 네. 크로멜이 그때 의회군을 지도를 했는데 예. 그래서 민주주의가 왕이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서 영국의 민주주의가 의회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예. 그게 결국 헌법을 놓고 싸우는 싸움이었는데 지금 그 의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예. 헌법을 무시하는 예. 이런 발언을 했으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 예컨대 영국이나 선진국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면 그건 당장 그만둬야 되죠. 아니 지금 이건 어떤 그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또 따져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헌법 개정이 가능한 사안이냐 이겁니다. 불가능합니다. 헌법 개정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헌법 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앞으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바꾸겠다는 그 헌법 개정 될까요?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왜냐? 헌법 이론 중에서 헌법이 대표하고 있는 그 국가의 체제를 바꾸는 거는 헌법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헌법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쿠데타나 혁명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은 지금 쿠데타나 혁명으로만 할 수 있는 걸 지금 헌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비상계엄을 겪어놓고도 겪어놓고도 왜 이런 이야기를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저명 헌법학자는 만약에 독일이었다면 조정식 국회의장은 탄핵당했을 것이다. 뭐 틀림없죠. 이런 얘기를 하네요. 틀림없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정말 무슨 국회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뭣도 모르고 한 이야기라면 그렇겠거니 철부지겠거니 하겠는데 국회의장이 이런 소리를 하고 또 지금 당권 도전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는 총리가 되고 난 직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년이 너무 짧아요. 자, 이재명 대통령도 선을 긋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선을 긋지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절대로 할 수 없고 주어가 나오면 됩니다.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고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한다면 저는 어떤 수모와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는 없거든요. 혹시 그 한번 동영상을 그 장면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 국회의장이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예. 이렇게 밑을 보면서 메모한 걸 보고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해요. 동영상 한번 찾아주십시오. 예. 동영상 찾아주시고 동영상을 틀 수 있으면 신호를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건 아주 의도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한번 떠보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럼 왜 연임하려고 하느냐, 만약 그 의도가 있다면은 그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또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대표님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보안 수사권 안에 느닷없이 중대한 수사 위반 또는 뭡니까 현저한 일탈 행위 정하지도 못하고 기준조차 잡을 수도 없는 이야기를 법원을 통해서 공소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공소 기각할 수 있는 내용을 집어넣고 플랜 A는 검찰을 특검법을 통한 공소 기각 이것마저 안 되면 임기 연장 이것마저 안 되면 형사소송법에 뜬금없이 야밤에
중대한 수사 위반, 현저한 일탈행위. 대표님, 이 미력한 재식견으로 보더라도 의심이 팍팍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예.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면밀히 본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떤 문제점을 확인한 사람이 한동훈 의원이에요. 한동훈 것 같아요. 의원이 왜 긴급 체포를 그냥 검사한테 통보만 하고 승인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집어넣었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폭로를 하니까 그 조항을 뺐습니다. 음. 빼고 슬며시 집어넣은 게 이게 공소기각이에요. 그걸 또 한동훈 의원이 딱 잡아가지고 예. 요새 한동훈 의원이 특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안수 사건에 관련해서는 예. 완전히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프렘 A, B, C 이야기도 이제 한동훈 의원의 주장인데 예. 그 A, B, C가 다 목표하는 바는 재임 이후에 재판 안 받도록 하는 거. 재판 받으면 이게 뭡니까 징역형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사법체제 전체를 이렇게 지금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개헌 이야기까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박정희 대통령이 삼성 개헌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때 경제개발 계획을 벌려놓았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중간에 그만두면은 이게 안 된다 하는 일 욕심이 가장 컸다고 봅니다. 예. 권력 욕심도 있었겠지만은 권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경제개발을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왜겠습니까? 왜? 그러면 임기 연장을 해가지고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임기 연장을 해가지고 뭐 AI 선도국을 완성하겠다는 건지 그게 아니라면은 그 목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 의도가 최악이 되는 거예요. 예. 최악. 그러니까 사법 80년 동안 이어져 오던 한국의 사법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도 한 사람을 위한 거다. 개헌 이야기도 한 사람을 위해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이 정권의 몰락 또는 이것과 연동돼 가지고 민주당 안에서 일어날 어떤 내분. 그래서 결국은 이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말 이 윤석열 정부 때도 가장 이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야당으로서 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더라도 걸핏하면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김민석 이 전당대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사법부를 만들어서 이 연임으로 개헌을 하는 거에 걸림돌을 다 제거하겠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대표님? 저는 지금 이 시도가 실패할 것이 뻔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연구가 부족하고 한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잘 모르고 권력 잡은 사람, 특히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거기에 한 1년여 있는 동안에 너무 쉽게 순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 기회에 또 이거 위기는 또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라고 한자로 딱 쓰면은 위는 위험이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기회 기자가 따라오잖아요. 저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기회일 수도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서 난 그거 한 모델이 6.29 선언이라고 봅니다. 예. 전두환 노태우가 직선제를 딱 받아들여 가지고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서 개헌도 하고 직선제 하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도록 만든.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반전 카드는 있다고 봐요. 예. 생긴다고 봐요. 그건 첫째는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예. 보안 수사권 폐지 이번에 내일 좀 통과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셨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예. 진정한 헌법 수호 정치인이 될 기회다 예.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예. 뭐냐 반대했잖아요. 본인 반대했잖아요. 그죠? 예. 아니 대통령이 반대하는데 입니다. 이 현직 여당이 대통령의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예. 그 여론에도 불리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나는 국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가지고 예. 당이 그런 결정을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고 한다.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아, 거부권 행사하면 지지율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공소 취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공소 취소 움직임은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 예. 그 다음에 연임 없다. 이 세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까요? 저는 냉정하게 판단하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걸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안 하더라도 의도대로 안 간다 이겁니다. 예. 그러면 선제적으로 하면서 그래 되면 상당히 지지율이 오를 거예요. 예. 여론을 업으면 대통령은 힘이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당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드라마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조갑재 대표님이 더군다나 노정객이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의 이 여망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폐지 안 합니다.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국회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랬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예. 그런데 지금 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과거에서 대통령이 여당이 통과시킨 걸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근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았나 봐요. 예. 그랬더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권유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상 또 이 굴복하는 듯한 일각에서는 표현을 좀 정성호답지 못하다, 찌질하다. 그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역사 앞에서 용기와 지혜를 발휘할 줄 아는데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에게 충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대표님? 이거는 누구의 충고를 받는 게 아니고 대통령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누가 충고해가지고 대통령이 했다고 하면 빛이 바래잖아요. 예. 본인의 고독한 결단으로 만들어야지. 그런데 지금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김용범에 대한 비판이 하늘을 찌르고 병적 정명 기록서조차 내지 못하는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 우리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응답 없는 대통령이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불타오르는 그 여론을 받아들일까요? 그런데 정치인은 예. 현실에 적응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만약 그러지 않으면 정권 놓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뭘 못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 이런 것도 정권이 바뀌면은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한 거 이런 것도 곧 회복이 될 거라고요. 정권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정권이 바뀌면은 예. 아니요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정권이 바뀌면은 그리고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유지되면은 예. 자신에 대한 재판도 유리해지지 않습니까? 재임 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요. 사면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그 방도를 택하는 게 그게 정치인으로서의 정도 아닐까요? 예.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 근데 이렇게 법을 막 우겨가지고 해결하는 것보다 예. 잘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한 4년 동안 정말 잘해가지고 AI 선도국이라는 그 비전도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하면은 2028년, 2030년에 민주당이 이긴다? 이긴다고 하면은 이 퇴임 후도 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안전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아, 예. 그러고 대통령 누가 봐도 대통령이 참 열심히 했다라고 판단하면은 퇴임 후에 있을 그 재판에도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잖아요. 참작이 될 텐데. 그렇죠. 거의 크죠. 네.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계속 정권을 잡고 있고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호감도가 있다고 하면은 예. 재판도 그 영향을 받다. 이런 방도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 이겁니다. 아, 그러지 않고 법을 바꾼다든지 뭘 해가지고 하면은 우선 정권 연장이 안 되고 예. 정권 재창출에 실패해버리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최악이죠, 그죠? 그러면 바뀐 보수 정권이 정권을 빼앗아 오는 보수 정권이 가만히 안 두겠네요. 이재명.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네. 정권이 가만두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응징을 원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예. 그렇게 이 마키아벨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도자가 피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멸을 당하는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또 하나는 원한을 사는 것이다. 예. 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원한을 사는 것이 아닌지 경멸을 받는 것이 아닌지 한번 자문자답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 대표님은 오랫동안 언론인 활동을 하시면서 이승만 대통령,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지만 이 개헌을 통해서 끝내 비참한 운명을.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고도 성장과 지금의 경제 발전의 아버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두 번의 개헌, 바로 이 삼선 개헌과 유신 개헌으로 인해 그의 공은 또 과와 함께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자, 이 이야기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 대표님. 만약에 이 일가를 하셨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얼토당토 하지 않은 그 발언에 대해서 피를 볼 것이다. 오랜 경험이 있으시고 최근에는 또 두 대통령의 탄핵까지 경험해 보셨는데, 만약에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연임에 대해서 선을 긋거나 공소 취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 움직임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면 조 대표님 보시기에 어떤 결과가 올까요? 지금 한국의 민주화는 그 핵심 의제가 직접 대통령을 뽑는 권리를 국민들이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신에 대해서 왜 국민들이 저항을 했느냐 하면은 유신하면서 그게 간선제로 가버렸잖아요. 그죠? 예.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 뽑았어요. 예. 간접 선거를 한 겁니다.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그렇죠. 뽑는 겁니다. 체육관에서 뽑았다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 예. 거기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결국 부마 사태와 11.6 사건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적 경험을 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록 집권 과정에서는 12.12 사건 등 피를 흘렸습니다. 예. 그러나 집권을 하고 보니까 직선제에 대한 열망은 당장 수용할 수는 없고 자기는 직선제 아닌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당선되었으니까 그러나 헌법 개정을 통해서 단임만은 한다. 그러니까 직선제와 단임을 같이 받아들여야 맞는데 직선제는 나중에 하고 우선 단임은 지키겠다 해서 그 약속을 지켰어요. 예. 그런데 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을 예정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 87년이 시끄러웠잖아요. 86년도 시끄럽고 이러니까 그때 IOC 위원장 사마란치 씨가 예. 전두환 대통령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권을 설득을 해가지고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퇴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개막식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사마란치는 이유가 있어요. 전국이 너무나 불안정하고 또 북한의 위협이 그때 아웅산 사건 난 다음이거든요. 예. 북한이 계속 협박하고 하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웃으면서 그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물러나도
내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지금 줄을 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입니까? 사실은. 오. 그런 대화록도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걸 거부합니다. 아.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결국 참 서울 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이 88 올림픽 1988년 9월 27일 개막식에는 참석도 못 하잖아요. 아. 그때 벌써 정권이 바뀌니까 워낙 전두환 일가에 대한 비판이 심해지니까 예. 스스로 안 갑니다. 아이고. 스스로 자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울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됐다는 것은 이분의 하나의 순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임은 지켰다 이겁니다. 예.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은 전두환도 단임을 예. 지켰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를 너무 좀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항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의미를 좀 실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 조항은 피가 묻어 있는 조항이다. 예. 우리가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감옥에도 가고 또 광주에서의 비극 등 해가지고 피를 흘렸습니다. 거기 피가 묻어 있는 거거든요. 예. 피와 땀과 눈물도 묻어 있고 또 그 피는 공산당과 싸워서 우리가 지켜낸 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피를 흘려 싸워서 지켜낸 민주주의의 그 핵심이 연임 개헌 때 현직 대통령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 못을 박은 건데 그걸 들 것 아닌 것처럼 하는 순간부터 역사의 보복을 당하는 거지. 아니 대표님 그 말씀 듣고 나니까 그 피는 지금 민주당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그 운동권들도 그 피와 땀과 그렇죠. 눈물의 일부분 아닙니까? 그들이 가만히 안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자꾸만 그게 민주당 내부가 의기장이 나고 이런 이유라고 봐야 될까? 그게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게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아, 그 지금 정청래 뭐 김민석 후보도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사건 배후 조종자로 구속됐거든요. 예. 그분도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에요. 예. 포함해가지고 이 민주당의 핵심층이 받아들이는 충격은 제가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직선제 쟁취를 한 주력 세력 아니었습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1987년 그분들의 상당수는 직선제를 외치면서 돌멩이도 던지고 화염병도 던지고 최루탄도 맞고 하는 민주화 운동의 제일 앞줄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력인데 이 발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김민석, 이재명 이 티켓 어떤 이 조합이 임기 연장을 꾀한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이번 선거 결과가 좀 의외로 나오지 않을까요? 예, 그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 현장을. 조은지 대표님 말씀대로 그래도 한 표라도 두 표라도 김민석이 이길 것 같았는데 이런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반발할 이른바 민주당의 적통을 자처하는 개딸 당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연임을 깨하는 대통령이 밀어주는 연임을 깨하는 것처럼 의심을 받고 있는 국회의장이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김민석에 대해서는 표를 줄 수가 없다. 아, 이건 엄청난 전당대회 영향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근데 김민석 후보도 이건 안 된다고 잘랐죠. 이번에. 근데 뭐 아주 그 내용이 정청래 후보만큼 단호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 탄핵이 부각되더라고요. 예. 대통령의 연임 운운되는 상황에 김민석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이렇게까지 김민석 후보의 경우에는
강성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총리가 아니죠. 전직 총리가 그래도 직전 총리인데 같이 이 행사에도 참석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한다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뜬금없다고 생각되는데. 아, 근데 그 이 사유가 뭔데요? 갑자기 무슨 돌발 사유가 생긴 겁니까? 예, 지금 내용을 보면 언론 보도가 되는 걸 보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검찰 개혁 다음은 사법 개혁이다. 노태악 후임을 미루고 있어서 직무유기다. 탄핵이 필요하다. 아, 좀 과한 이야기네요. 예. 과한 이야기고. 그래서 요새 보면은 뭐 정청래 후보보다 더 강성인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하셔가지고 이게 또 국민의힘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조 대표님께서 장동혁 대표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돌에 이미 새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그 현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현 상황은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예,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친일파가 설치면서 독립투사를 핍박하는 형국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방됐다는 뜻은 이거죠. 윤석열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진압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내란 수괴로 지금 1심에서 선고를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은 그 내란 수괴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정신 차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 국회의원처럼 행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윤석열을 추종하는 장동혁의 지배하에서 아직도 순종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봉기하라, 그러니까 벌기하라. 그래서 제가 해방된 다음에 친일파가 아직도 득세를 해가지고 독립투사를 탄압한다는데 그 독립투사라는 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사람, 즉 한동훈 같은 사람이죠. 예, 한동훈, 조경태 같은 사람 아닙니까? 예. 진종호 다 표결에 참여해가지고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김종혁 같은 사람들. 김종혁. 이런 사람들을 지금 그냥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징계에 올린다는 게.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고 이번 선거 이후에 장동혁 대표는 선거 전과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을 안게 되었어요. 어떤 문제점일까요? 그게 뭐냐면은 예. 그전에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부정선거론자가 됐어요. 부정선거론자가 됐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됐어요. 지금 투표지 부족 사태, 예. 또 최근의 그 투표율 잘못 기입한 거, 오기죠, 오기. 예. 그걸 뭉뚱그려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선동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아니거든요. 심각하고 부실 선거고 선관위의 책임은 아무리 물어도 지나치지 않지만 부정선거로 보는 것은 과하다. 과하는 걸 선동이죠. 네. 부정선거는 선관위가 주동이 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투개표를 조작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 배후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됐어요. 예. 부정선거 음모론자니까 어떤 행동을 하느냐. 지난 6.3 선거를 무효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게 전국 재선거잖아요. 그죠? 예. 전국 재선거는 2,700만 명이 투표한 6.3 선거의 결과를 무효로 하고 다시 선거하자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예. 엄청난 선동 아닙니까 이거? 일종의 당 내에서의 위상의 위기감을 인식했고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돌파구로 삼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돌파구로 삼아도 삼을 걸 삼아야지. 아, 선거를 부정하잖아요. 선거 부정. 예. 선거 부정. 아니 우리 배 선생도 투표했고 저도 투표했는데 이 투표를 무효로 하고 다시 예. 투표하자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전국 재선거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선거 무효인데 불가능하거든요. 예. 지금 법적 절차로는 선거 무효하고 재선 간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주장한들 될 수도 없는 일을. 될 수 없는 일을 주장하니까 이건 선동이죠. 아, 자, 그 선동을 하면은 국민의힘 당원들과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제명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 당이 국힘당이 족보를 따지면은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뭐 그 정신을 이어받겠다는 정당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대표로 모시고 그걸 제재도 못하고 제명도 못하고 따라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따라가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면은 이것은 그 조정식 국회의장이 연임 가능성을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엄한 처벌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보다 더 큰 선동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2,700만 명이 던진 투표 용지를 다 불사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효로 하고. 이걸 재선거를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예. 그냥 쿠데타나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그러니까 선관위고 뭐고 다 해산해버리고 예. 그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하는데 이걸 예. 우리 언론도 부실 선거와 부정 선거를 구별도 하지 않고 예.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의 숭고한 무슨 정신 이런 식으로 자꾸 미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숭고한 정신을 가진 젊은이들이 있었지. 그러나 이게 시간이 갈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 시비를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재검표도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대표를 국민의힘 당원과 의원들이 허용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니 조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역대 정치를 보면 그것이 민자당이 됐든 또는 한나라당이 됐든 또는 뭐 어느 정당이 됐든 간에 신한국당이 됐든 간에 항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른바 이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그렇죠. 물러나거나 또는 뭐 중진 의원들도 선거 불출마 이런 것들이 많이 일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안과 미래라는 조직도 있고 안에 이른바 당권파라는 조직도 있고 뭐 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친한계도 있고 근데 그래서 이른바 비장동혁파 반장동혁파가 모이면 뭔가 일을 낼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겁니까? 이른바 젊은 의원들이 정말 결사항전을 한다든지 또는 결사항전이라기보다는 정말 자기들의 그 정치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보면 과거에 YS, DJ, 뭐 이철성 또는 이기택 지금은 왜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없는 걸까요? 안 되는 걸까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예. 민주투사가 없잖아요. 투사가 없잖아요. 오히려 식민지 관료 집단처럼 돼 있잖아요. 식민지 관료란 말을 제가 가끔 쓰는데요. 예. 어떤 식민지 관료는 아주 엘리트입니다. 머리 좋아요. 성실해요. 위에서 시키는 것은 잘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가 없어요. 아, 영혼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지금 장동혁 대표라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의 지시를 받고 순응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거구파란 표현보다는 요새 말을 좀 바꾸려고 그러는데 이 거구파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니까 예.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입니다. 아, 그러니까 장동혁은 보수의 탈을 쓴 자유민주주의 파괴자예요. 그걸 줄이면 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재명 정권의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면은 그게 예. 먹힙니까? 아, 그게 먹힙니까? 안 먹혔잖아요. 예. 안 먹혔으니까 지금 오늘날 이런 이재명 정부의 독주가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예. 브레이크가 안 걸렸잖아요. 아, 그리고 그동안에 장동혁 체제하의 국민의힘이 한 것은 사실상 민주당 정권의 도우미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신들이 우리의 전략자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 말이 과장이라고 들리는 분들한테 제가 예를 하나 들면은 한동훈 전 대표가 작년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예. 거의 혼자서 SNS를 동원하고 해가지고 한 달 만에 국민 여론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정승호 탄핵 여론까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때 한동훈 당시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여기서 못 막으면은 공소 취소로 갈 거다. 아,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됐네요. 그러면 그때 장동혁 대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를 TF 팀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거리로 나오고 예. 했어야 되거든요. 아, 그랬다면 공소 취소까지 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안 하고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 순간에 제명이 시켜버리잖아요. 제명. 그것도 말도 아닌 걸. 그러면은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는 도우미 예. 정도가 아니라 전략자산. 그걸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험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결과가 결국 오늘 내일 예. 지금 한국 사법 수사기관의 어떤 무력화로 빚어졌다 이겁니다. 예. 보안수사권 지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될 것이고 그걸 막기는 어려울 텐데 지금 제가 계속 되묻게 되는 게 대표님 그 부분입니다. 분명히 당에 109명의 의원이죠. 9명의 네. 의원이 있으면 적어도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도무지 이건 아니다. 선거에 책임도 있다. 뭐 선거 또 어디 이겼다. 뭐 그렇게 또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그 이른바 이 혁신과 개혁과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응집력이 그러면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힘든 겁니까, 대표님? 적어도 네. 지금 한 70명에서 60명 정도는 예. 그 출신이 보면은 경상도 출신이고 서울 강남권 출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은 공천만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당선된다. 그러니까 누가 공천권을 2028년 총선에 대해서 행사할 거냐. 예. 거기에 모든 관심이 꽂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복잡하겠죠. 예. 장동혁 오래 못 갈 거다. 음. 설사 장동혁으로부터 공천 받아도 떨어질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 행동하겠죠. 그게 무르익을 때나 행동을 할 그런데 것이고.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 걸릴 거고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이게 추태를 벌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다시 원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새 여론조사 지지율 재밌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어요. 아. 이건 뭐 저 컨벤션 효과라고 그래요. 그리고 국힘 지지율은 다시 떨어져 가지고 선거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것은 보수 재건하라고 했고 한동훈도 당선시키고 오세훈도 당선시키고 유호동도 당선시켜 가지고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딱 장동혁 대표가 버티고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리하지 못하고 보니까 이제 다시 실망으로 돌아서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아마 회복하기 힘들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매체에서 대표님을 직격을 했습니다. 이거 뭐 여쭤보는데 답변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이걸 뭐 또 상당히 이게 많이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 보수 헐뜯기만 하는 조갑재 선배님, 이제 그쯤하고 물러나세요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그럼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누가 했는지는 저는 압니다만 굳이 아니, 그건 뭐 할 필요 이름을 없고요. 이야기를 하진 예, 않겠습니다. 예. 네. 뭐 그런 이야기는 나 수시로 듣고,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 아닙니까? 아, 왜냐면 왼쪽에서도 욕 먹고 오른쪽에서도 욕 먹고 예, 하는데, 저는 보수 헐뜯기 하는 게 아니고 보수를 재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예, 입장이고, 보수 재건에 대해서는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의 방안을 갖고 있어요. 네,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거는 뭐냐 하면은, 보수 중도 진보로 가르는 걸 이게 안 해야 됩니다.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이제는 보수 성향 이런 거 안 물었으면 좋겠어요. 예, 옛날에 그 원적지 물었거든요. 예, 귀하의 할아버지는 어디에 출신이십니까? 하면은 그가 뭐 경상도 출신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예. 그거 요새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그거 안 한 것하고 지역 감정이 완화된 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괜히 사람을 보수 중도 진보 이런 식으로 안 갈랐으면 좋겠어요. 아니 교수님 말씀, 네. 대표님 말씀대로 자기가 보수인지 자기가 진보인지 네. 진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중도가 뭔지 어디쯤이면 중도인지 네. 모르잖아요. 그 일종의 갈라치기입니다. 그게. 예. 예. 그래서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예. 나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달라졌는데 이걸 세 가지로 어떻게 나눕니까? 그래서 저희 기준은 이거예요. 헌법 사실입니다. 헌법과 사실을 존중하느냐 안 하느냐. 예, 요걸로 해가지고 헌법과 사실을 존중하는 사람을 저는 상식파라고 부르고 싶어요.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헌법과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몰상식파라고 부르고 싶어요. 몰상식파. 상식파와 몰상식파로 나누자. 그럼 몰상식파로 나눌 수는 없겠죠. 몰이란 예.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한국에 상식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가 있어야 되는데 의외로 이 상식파가 많다고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절반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저는 70% 된다고 봐요. 아, 여러 가지 통계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첫째, 보안 수사권 유지해야 된다는 사람이 100분율로 하면 거의 70%거든요. 그죠? 그리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사람은 70% 넘습니다. 예,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70% 넘어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의 실용적 한일 관계에 대해서 찬성한 사람이 70%더라고. 예. 또 문재인의 과학을 무시한 탈원전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 70%예요. 아, 이 5개 지표는 뭐냐면은 사실, 과학, 헌법을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층을 믿고 보수가 재구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보수란 말 안 쓰고 저는 국가 중심 세력, 상식 세력, 예. 상식파 이렇게 하면서 새로 국민의 힘을 깨고 새로 정당을 만들든지 아니면 국민의 힘을 안에서 바꾸든지 할 때 그 목표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려면은 극좌 세력과 극우 세력을 약화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 좋은 현상이 하나 일어나는 게 요새 민주당도 분열 양상을 보이고 국민의힘도 분열 양상이잖아요. 예. 그게 자연스럽게 극좌와 극우를 약화시키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중원을 다투는 경쟁을 벌리는 구도로 예.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당제 세력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습니다. 의견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조 대표님 이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창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동훈 의원을 중심으로 친한계가 창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친한계 의원들이나 친한계로 분류될 수 있는 구성원들에서는 일절 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의원도 창당 의사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분석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전제는 복당이 안 되면 이란 전제를 달았는데요. 아하. 그런데 창당이란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이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인 장동혁 세력과 아닌 세력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오랫동안 예.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서는요. 더구나 극우 세력은 보수가 아니거든요. 예. 극우는 보수의 적이거든요. 보수가 보수의 적과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면 장동혁 세력을 밀어내든지 당 어. 바깥으로 밀어내든지 아니면은 갈라지든지 아니면은 상당하겠지. 바깥에 당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예. 이걸 그냥 가라앉는 배라고 생각하고 버리고 배를 갈아타든지 이 정도의 충격 요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갈라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것과 연동될 때 자연히 극좌 극우는 가장자리로 몰리고 가운데에 그래도 실용적인 생각 가진 사람, 헌법과 사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가운데로 수렴하는 그런 큰 흐름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한국 사람들의 70%가 헌법과 사실, 과학을 존중하는 상식적인 사람이다. 예.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상식적인 사람이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은 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바탕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으로 갈 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이 생기고 막 치고받고 하죠. 그러나 큰 방향이 그쪽으로 가도록 저는 힘을 쓸 생각입니다. 다른 말씀보다도 상식의 방향, 상식의 나라로 가도록 저는 힘을 쓸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 기전을 때리는 이유가 뭘까요? 1945년생이십니다. 그죠? 예. 올해 나이 이제 81. 80을 넘겼 이 노정객은 노정객은 아닌데. 예, 청년정객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이 나라를 위해서 본인은 힘쓰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은 털컷만큼도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 주십시오.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토크쇼 모제쇼 120 이제 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준 그 좋아요가 구독이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모습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조갑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